세종은 고기를 좋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고기를 먹어야 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세종대왕께서는 하루에 고기를 무려 5근, 그러니까 약 3kg에 달하는 양을 드셨다고 말이죠. 조선시대왕의 식사량치고는 참으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우리는 성군 세종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어쩌면 인간적인 고기 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오해와 그 속에 담긴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왕이 고기를 좋아했다는 재미있는 일화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예상치 못한 역사적 배경과 깊은 사연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짊어졌던 건강 문제, 당시 조선시대의 의학적 통념, 그리고 왕실의 식문화가 어떻게 그 시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성군의 식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문헌 곳곳을 살펴보면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육식을 즐기셨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인 태종께서 승하하신 후 3년상을 치르면서 고기를 드시지 않아 수척해지자 신하들이 걱정하며 고기 섭취를 간곡히 권했을 정도였죠. 보통의 경우라면 상중에는 육식을 삼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당시 세종의 건강이 너무나 염려스러웠던 신하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평소 고기를 즐겨 드셨고 또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육류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수라상의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고기 요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비로소 식사를 시작하셨다는 기록들은 그분의 고기 사랑이 단순한 기호 그 이상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하죠. 그러나 세종대왕의 이러한 육식 습관은 그의 건강 문제와 대비될 때 더욱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종대왕께서는 소갈증, 즉 현대의 당뇨병을 비롯해 눈병, 피부병 등 다양한 질병으로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특히 소갈증은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인데 육류 위주의 식단은 당시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물론이고 현대의 관점에서도 병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마련이죠. 신하들이 고기 섭취를 만류하며 상소문을 올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왕의 모습과 수라상에 가득한 고기 요리의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연 성군 세종의 이 고기 사랑은 단순한 식탐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고기는 세종대왕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낙이자 밤낮 없이 백성을 위해 애쓰던 그분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영양원이 아니었을까요? 단순히 식탐으로만 치부하기에는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의 식습관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약했던 세종대왕을 위해 고기가 오히려 약식으로서 기능했을 가능성과 당시 조선시대의 의학적 관점에서 육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의 고기 사랑에 얽힌 또 다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고기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한나라의 위엄과 시대의 풍요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종대왕의 수라상에 오르던 고기 요리는 단순히 왕의 개인적인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당시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왕실의 식탁은 그 자체로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무대였죠. 임금의 식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로운지는 곧 그 나라의 경제력과 생산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백성들의 밥상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농경사회였기에 소는 농사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귀한 노동력을 제공하던 소를 함부로 도축하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일반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고기를 섭취하기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잔치나 명절에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고
그마저도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 혹은 생선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고기가 오르던 세종대왕의 수라상은 백성들의 소박한 밥상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왕실의 특별한 지위와 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던 셈이죠. 왕의 식사는 개인의 식사가 아니라 곧 나라의 위엄을 드러내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의 식탁이 언제나 고기로 가득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세종대왕 역시 고기를 멀리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죠. 바로 금융령, 즉 고기 금지령이 선포될 때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특히 가뭄이나 흉년 혹은 전염병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임금 스스로 고기를 끊고 근신하며 하늘의 재앙의 종식을 빌고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상징적인 행위로 금융령이 발효되곤 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임금 혼자 진수성찬을 즐길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금융령이 내려지면 왕의 수라상에는 고기 대신 나물과 채소 위주의 소박한 반찬들만 올라왔습니다. 밤낮으로 백성들을 걱정하며 국정 운영에 매진했던 세종대왕에게 있어 고기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지친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영양원이자 유일한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개인적인 건강과 식성,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을지 상상해보면 그 고뇌가 실로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라상에 고기가 없는 채식 메뉴가 올라온 날 세종대왕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군주의 엄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병약한 몸을 이끌고 국사를 돌봐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고단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고기를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가 감당해야 했던 시대적 무게이자 개인의 욕구와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요?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이처럼 당시 사회의 문화적 가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책임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흥미로운 역사적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종대왕이 고기 사랑을 통해 보여준 또 다른 면모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호를 넘어 당시 사회와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점은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왕의 식탁은 그저 한 사람의 식사를 넘어 한 나라의 위엄과 시대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왕실의 연회는 왕의 권위를 드높이고 국가의 번영을 과시하는 중요한 의례였고요. 그 상징적인 자리에는 늘 푸짐한 고기 요리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니 백성을 이끄는 군주의 식사가 곧 나라의 격을 보여주는 척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 백성들의 밥상은 어땠을까요? 당시 조선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육류는 매일 접할 수 있는 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는 농사를 짓는 귀한 가축이었고 다른 가축들도 지금처럼 대량으로 사육되기는 어려웠죠. 따라서 백성들의 식탁에는 주로 곡물과 채소가 오르고 고기는 명절이나 특별한 잔치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귀한 별미였을 겁니다. 왕실에서 고기를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조선의 경제력과 생산력, 그리고 계층 간의 식문화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수라상이 곧 국가의 위엄을 상징했던 만큼 그 위에 올라오는 고기 한 점 한 점에는 당시 사회의 가치와 문화적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당대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으니 바로 정치적 책임감과 시대적 고뇌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고 이는 조선 초기에도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특히 가뭄이나 흉년 혹은 전염병 같은 국가적 위기가 닥쳐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면 임금은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융령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하늘의 죄를 비는 의미에서 왕실부터 육류 소비를 자제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대왕은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병약했던 그는 의원으로부터 고기를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텐데 백성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자신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군주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요. 금융령이 내려진 날 수라상에 고기 없는 채식 메뉴가 올라왔을 때 세종대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고기를 먹지 못하는 개인적인 불편함보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의 건강 사이에서 곤회하는 군주의 처절한 심경이 더 컸을 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식습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당시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가치,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고기 사랑은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성군의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그저 한 개인의 미식 취향이나 단순한 식탐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로 복잡다단한 의미를 품고 있었죠. 병약한 몸으로 밤낮 없이 백성을 위해 애썼던 한 인간의 고단함이 그 안에 녹아 있었고요. 당시 의학적 지식의 한계 속에서 육류가 질병을 다스리는 중요한 약식으로 여겨졌던 시대적 통념도 깊이 작용했습니다. 더욱이 임금으로서 백성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까지 더해져 그의 식탁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선 시대의 거울이자 한 성군의 고뇌가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질병으로 신음할 때 임금으로서 금융령을 내려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던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고기 한 점 없이 올라온 수라상을 마주하며 자신의 병약한 몸을 지탱해야 하는 개인적인 필요와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는 군주의 도리 사이에서 세종대왕은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뇌는 그가 짊어져야 했던 왕관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신의 건강조차 마음껏 돌볼 수 없었던 위대한 성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는 그의 식습관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병약한 몸으로도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인간의 애환이자 당시 조선의 의학적 지식과 사회 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역사의 한 단면인 셈입니다. 그의 식탁은 개인의 식습관을 넘어 한나라를 이끄는 군주가 짊어져야 했던 시대적 무게와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어우러진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그의 식습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위대한 성군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를 둘러싼 시대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종대왕의 고기 사랑 이야기를 통해 위대한 인물의 알려진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 시대를 움직였던 다양한 요인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식탁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응축된 시간의 기록이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